바로 저기 네, 바로 켜주셔도 돼요. 네, 나안 잡히지. 잠시만요. 풀샷에는 걸리는데 괜찮아요? 네. 제주에 지사와를 형님 지나와요. A형 개설 두 만들어 A형 네, 저희 한 5분 정도 있다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네, 그냥 다 기다릴 거 없이 5분 있다가 바로 온라인 좀 준비해서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네네. 잠시만요. 혹시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 신청하실 준비이신가요? 예. 네. 제주도 산단에 사는 것 중에 뭐 저기 아니면 뭐 제주대학교 하는 것 중에 오래오래 할 만한
이제 저희가 끝나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할게요. 이제 저희가 초기 창업적인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만 하는 게 아니고 라이즈 사업이 강사님 네. 혹시 무대 위에서 네, 그냥 요 앞에서 제 이거 좀 끝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상 혹시 무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이거 보고 할 거라서. 네, 일단은 저희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이제 5분 되면은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바로 혹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5년도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사업 설명회 담당하게 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강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단은 사업 설명회부터가 좀 뭔가 기습으로 조금 공개된 게 원래 모집 공고일이 2월 3일 예정이었다가 좀 한 3주차 미뤄져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잡아왔던 일정을 공지를 못 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양해 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있지만 온라인 동시 송출과 함께 이거 VOD 업로드 해가지고 저희 제주의 소리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그 모집 공고 끝날 때까지 볼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업로드를 해놓은 상태라 오늘 오셔가지고 궁금하신 사항 충분히 물어봐 주시고 모르시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고요. 그 VOD 참고해 주셔도 좋으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고요. 그거에 대한 간략한 모집 공고 그리고 이제 저희 창업 프로그램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먼저 모집 공고에는 모집 공고문 내용들 위주로 조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사항들 정리해 봤는데요. 네, 처음에 사업 개요입니다. 저희 일단 목적 자체는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 저희가 사업화 자금 및 창업 프로그램으로 도와드리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지금 19개 기관에서 430개사 내외 선발하고 있고요. 저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22개사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는 기업 수는 좀 축소되긴 했는데 한 기업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금이나 뭐 프로그램 예산이나 저희 기업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주관기관 예산들은 줄어든 게 없어가지고 아마 그 지원 규모만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많이 궁금해하시는 지원 대상 부분인데 저희는 일단 가장 중요하게 창업 후 3년 이내 쉬어야 해요. 모집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22년 2월 17일부터 25년 2월 17일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세부적으로 보면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등록증으로 보고 있고 개업 연월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 회사 설립 연월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공동대표, 각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고요. 다수의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이것도 뒤에 뭐 창업 관련된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조금 뭔가 변수들이 많은 사항이라 이거는 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끝나고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물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 및 협약 기간 같은 경우엔 저희는 최대 1억 원, 평균 한 7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 프로그램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각 주관기관마다 진행해드리는 창업 프로그램이 좀 달라서 네, 그런 것들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협약 시작일은 한 5월 정도부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9개월 이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서 5월 정도에 시작해서 평균적으로는 다음 차년도 1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면은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취득, 사업 모델, 비즈니스 모델의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드는 사업화 자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1억에서 평균 7천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정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자기가 이제 희망하는 정부 지원금이랑 자기 부담 현금이랑 현물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 계획서 상의 금액 이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자기 사업에 필요한 자금 같은 것들을 충분히 확인을 하셔서 최대치를 적어주시고 그거는 평가하면서 이제 조금 조정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업비를 총 100%로 봤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해가지고 100% 중에 70%가 정부 지원 사업비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30%는 기업에서 현금과 현물로 분리해가지고 좀 해주셔야 됩니다. 현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현금, 기업 부담 현금으로 10% 이상 해주시면 되고 현물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현물은 쉽게 말하면은 대표님들의 인건비 혹은 지금 충분히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뭐 임차료 같은 고정비 어차피 사업하시면서 쓰는 것들을 이제 저희 사업기간 중에 현물 처리해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어서 쉽게 생각하시면 창업기업에서는 총 사업비의 30% 정도는 기업에서 부담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뭐 질문하실 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답변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업화 자금 비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긴 한데 이거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것보다 자기 사업에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한 다음에 적정하게 일단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거에 사업하시면서 변경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참고하셔가지고 일단 사업계획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갈게요. 좀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모집 공고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전부 다 읊어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 신청 제외 대상인데 저희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되고 있는 분들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했는데 조건 예외 대상에는 이런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해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시다고 하시더라도 해당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이제 사전에 문의 주셔가지고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도 채무 불이행이랑 같이 마찬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이제 노란색으로 된 부분들이 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도 모집 공고문 다시 보니까 신규로 생긴 부분인데 창업진흥원 사업하시면서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다른 사업하시면서. 그거가 종결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일단 참여하실 수 없다는 부분이 신규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4번은 뒤에 붙임 파일에 있긴 한데 뭐 이제 사행성 관련된 그런 업종은 당연히 안 된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붙임 파일에 모집 공고문 붙임 파일에 보면 당해년도 동시 수행 불가능한 정부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기수행 이력, 수혜 받으신 이력이 있으면 아예 신청이 안 되는 당해년도가 아니고 있으면 아예 안 되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들은 붙임 파일에다가 정확하게 그 사업과 주관기관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만약에 당해년도 동시 수행이라고 하면은 2개가 된다고 하시더라도 무조건 하나만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7, 8, 9, 10, 11, 12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읽으시면은 당연히 안 되겠거니 싶은 것들이라 해당 사항도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접수 방법인데요. 지금은 저희가 모집 공고는 올라왔어요. 근데 신청 가능 일자가 24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되고 3월 11일 4시까지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신청 마감일 딱 3월 11일 정도 됐을 때 여유롭게 생각하시다가 이게 서버가 막 터지는 경우도 발생이 많이 있다고 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2, 3일 이전에
가입 혹은 이제 사업 신청은 마무리를 해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출 완료까지는 일단 저희가 2, 3일 전에 마무리를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게 뭐냐면 제출 완료가 되면 신청 마감일 이후에도 좀 수정이 가능해요. 일단 신청 마감, 제출 완료까지는 해주셔야 된다. 이 빨간색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청 접수는 4시 정각에 종료되지만 16시 이전에 1단계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과제번호 부여받았으면 18시까지 수정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 제출 완료까지는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최종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 서류는 크게 3가지예요. 저희 사업 신청서, 온라인의 그 PMS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 K-스타트업에 일단은 온라인 입력으로 사업을 신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 계획서와 증빙 서류들을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용량 제한이 30메가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양식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K-스타트업 말하는데 모든 저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사업들은 통합공고가 한 번에 올라와요. 연초에. 거기에 모든 사업들은 여기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접수 가능하시고요. 유의사항으로는 창업기업 직원분들이 대신 그 아이디 파가지고 그 직원분들의 명의로는 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무조건 대표님이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관기관. 저희는 지금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전국에 19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사업 성격이 맞는 지역에 신청하시거나 모종의 이유로 주관기관을 선택하시게 되실 텐데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쓰셨는데 K-스타트업에는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 하셨다. 그러면 K-스타트업 홈페이지 기준으로 되니까 그 동일 여부는 제출 전에 한 번씩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K-스타트업 가입돼 있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게 그 전에 신규 가입하시려면 본인 인증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민원이 있나 봐요. 이 부분도 계속 뒤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께서는 유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신청이 완료됐다 하면은 이제부터 평가 절차가 쭉 이어지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짧으면 짧은데 길면 길 수도 있어요. 이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제출하신 서류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의 모집 요건에 부합한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추후에 이렇게 서류 요청하면서 하는 요건 검토부터 시작해서 제출해 주셨던 사업 계획서와 증빙 서류들을 바탕으로 서류 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건 2배수 내외로 뽑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22개 뽑힌다고 했으니까 이제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서류 평가자 합격한 대표님들과 기업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번에 심층 인터뷰라는 절차가 추가됐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주관기관뿐만 아니고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수행하는데 진짜 적합하고 진짜 필요하시거나 혹시 이 아이템이 어떤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주관기관과 전문위원분들이랑 같이 해서 인터뷰하는 30분 정도거든요. 이게 신설이 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발표평가가 이제 그러면 아까 2배수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발표평가가 진행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주도 오셔가지고 대표자 본인이 발표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 되면 이제 아까 22개사에 대한 최종 선정이 마무리되고 요게 이제 최종 공고가 각자 대표님들에게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 이때 이후로 9개월 동안 저희는 함께 사업을 진행해서 이제 기업 대표님들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평가 지표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도 한 30개 뽑는다고 하면은 그거에 한참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거르냐의 기준은 이 4가지 항목으로 사업 계획서 양식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처음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팀 구성.
초기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기업에 맞게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요 4개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가 된다. 저희 평가 기준도 다 이거를 바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발표하실 때도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강조하실 부분들 강조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절차마다 조금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건 검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업계획서, 증빙 서류 내에서 뭐 아까 신청 자격에 창업하시고 3년 이내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류 평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서류 평가 전에 이제 저 밑에 작은 글씨로 해놓은 거 있는데 사실 증명, 사업자 등록 증명, 폐업 사실 증명,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등 이 부분을 막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 아까 뭐 자격이나 이런 채무불이행 이런 내용들이 걸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지금 모르시더라도 여기 서류 평가나 요건 검토에 하다가 이제 협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심층 인터뷰도 대표님, 저희 모든 절차는 대표님들의 직접 참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 우수성,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서류 평가 가점, 서류 평가 면제, 우선 선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요 각자의 절차상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참여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평가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4가지 지표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30분 이내로 저희가 15분에서 20분 발표하고 그 이외의 시간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한 적은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런 것도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절차에서 60점 미만의 과락이 있으면 저희가 22개사가 뽑히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60점 이하시면은 그 선발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각 절차별 가점 사항과 면제 이런 부분인데요. 가점 사항에는 네, 이것도 매년 바뀌긴 하는데 이번에는 인공지능 대학원 졸업생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대학에서 졸업을 하셨다고 하면 가점 사항이 있고 공고일 기준, 전국 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증빙해 주시면은 거기에 서류 평가 때 가점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 밑에 제가 모집 공고문에도 나와 있긴 한데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가점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투자유치 실적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도 가점이 있으시고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추천을 받은 입주기업 이런 것들이 가점 사항입니다. 네, 최대 3점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서류평가 면제 부분인데요. 여기 CES 혁신 수상기업, K-스타트업 왕중왕전이라고 창업진흥원 사업 있는데 여기에서 진출하셨던 기업이나 민간기관 추천받은 기업 네, 이런 부분들은 서류평가가 면제되신다 하더라도 서류평가 면제돼도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참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우선 선정 대상인데요. 여기도 K-스타트업 왕중왕전 아까 진출기업이고 여기는 수상 대상 최우수상에 대해서는 우선 선정 해당이고요. CES에서 최고 혁신상 수상하셨거나 D-Day나 정주영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하셔서 추천받은 기업이면은 우선 선정 대상자가 되십니다. 최종 선정 이제 모든 절차가 다 끝나고 최종 선정이 되시면 이제 이것도 새로 생긴 거예요. 3일 최종 선정 통보 받으시고 3일 이내로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협약 체결 확약서라는 걸 쓰셔야 돼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동시 수행 불가능한 기업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보완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를 쓰시면 다른 사업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모집 공고나 이제 발표 같은 일정 맞춰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 안내 사항이 있고요.
창업 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에 전부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차등 배정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 일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신청 접수가 모집 공고는 17일 날 올라왔고 신청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돼서 3월 11일 4시까지 진행되고요. 그 이후에 요건 검토는 3월 11일 종료되면 4월 중까지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잠시만요. 요 앞쪽에 제가 일정 같은 것들을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요건 검토는 3월 11일 날 그 제출 완료가 된 이후에 요건 검토 3월 중에 진행이 되고요. 서류 평가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심층 인터뷰는 4월 초, 발표 평가는 4월 말 해가지고 거의 3월 11일 이후부터 4월 말까지는 쭉 그 평가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정평가 마무리되고 확약서 제출되면은 선정이 4월 혹은 5월에 진행된다. 그래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이 나오거나 이게 분할돼 가지고 입금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창업진흥원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정상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약된 이후에 될 것 같고요. 사업수행 협약기간 시작 후 9개월 정도 예정해 주시면 되고 최종 보고 점검 끝나는 대로 1월 혹은 2월에 마무리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운영 일정입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지 싶어요. 해서 이게 창업 활동에 진짜 필요한 기업분들과 대표님들 및 임직원분들을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형사처벌, 전액 환수, 이후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뭐 부정 수급할 때 부정 사용 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 부과금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대신 작성하거나 뭐 이제 아무튼 이게 되게 중요한 서류인데 잘못됐다 하면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한다고 하면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써주겠다고 한 다음에 이제 브로커 개입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그 브로커 분들뿐만 아니고 대표님들도 이제 뭐라고 하죠? 안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저도 빨간색으로 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고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창업기업 대표자가 모든 절차는 다 하셔야 된다는 게 계속 쭉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사업계획서 등에도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절차 중에 발각되는 대로 평가 대상 제외되거나 탈락 처리되거나 선정이 되시더라도 협약 취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청하신 분이 공고문이나 관련 규정,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 위배되거나 허위 기재, 사업계획서에 없는데 했다, 뭐 이런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요건 검토부터 시작해서 평가 진행되는 중에 발견이 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때 저희가 창업진흥원 K-스타트업 시스템이 중복률 체크가 있어요. 창업진흥원 내에 하셨던 지원 사업들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서 대비 모방 표절률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 요건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게 이제 된다고 하면 중복률이 좀 높게 나온다고 하면 이후 사업화 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뭐 전액 환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근데 이제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아이템이나 비슷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브로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동 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 계획서를 모방 표절하거나 도용했을 때 이제 평가 대상 제외되거나 선정 취소되거나 참여 제한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당해년도 동시 수행 불가 사업과 기수행 이력,
수혜받았던 이력이 있는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할 수 없고 당해년도는 하나만 신청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해가지고 그 대표님 만약에 두 분이시라고 하면 두 분 다 신청 자격에 모두 부합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지금 주관기관 담당자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저희 평가 중에는 증빙서류 미제출은 저희가 이 신청 완료될 때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 놓치지 않게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충분히 꼼꼼히 검토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대표님 직접 참여해야 된다는 내용, 그리고 이의 신청 이 부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결과 났다고 해가지고 저희 말이 맞습니다 해가지고 통보하는 건 아니고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한번 하실 수 있어요.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해가지고 또 그 사업운영위원회 같은 절차들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이의 신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공평하게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녹음이나 녹화가 진행된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평가 중 유의사항이었고요. 선정 후에도 협약 체결 확약서 쓰면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셨을 때도 다른 사업에는 동시 수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결 확약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에 뭐 불이익이 있다는 점. 그리고 네,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 허위로 쓰시면 안 된다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사업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은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달을 드려요. 이거는 저희도 물론 주관기관의 입장으로서 되게 꼼꼼하게 같은 팀으로서 잘 보긴 보겠지만 모든 책임은 대표님, 선정자에게 있다라는 내용이고, 네, 선정 이후에라도 사업계획서 허위 사실이나 이런 거 발견되면은 선정 취소,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사업비 환수 이런 거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부지원 사업비는 분할돼서 납입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이게 지금 신청하시게 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모든 초기 창업 패키지 플러스 창업진흥원 사업들은 모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접수, 사업비 관리, 사업비 사용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네. 유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가지고 좀 힘드시더라도 저희가 수시점검, 최종점검 결과에 의해서 중단되고 사업비 환수 조치 취해질 수 있고요. 대표자 변경은 안 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협약기간 중엔. 그리고 뭐 구속되셨을 때는 안 된다. 구속 안 되시면 된다. 라는 내용이고, 환수 조치가 만약에 했을 때 채권 추심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리고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개설이 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신한은행이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서 여기가 개설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에 사업비 지출이 가능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금융회사 아까 말한 거기 계좌 개설이 안 되면은 저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점이 마지막 유의사항입니다. 네, 여기까지 모집공고문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조금 필요한 내용들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모집공고 중에 조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질문 잠깐 받았다가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을까요? 제가 이거 그 댓글을 볼 수가 혹시 댓글을 제가 볼 수 있는 방법? 네네.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군요. 아, 네. 그러면은 질문 들어왔던 거 온라인 한번 보고 그다음 현장에서도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신청 가능하신지 여쭤봤는데요. 여쭤봐 주셨는데 사업자 등록
안 되면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아까 네. 아 이거 제 거를 지금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신청 가능하신지 여쭤봤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자 등록증 없이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개인 기업 혹은 법인 기업들이 신청해 주실 수 있는 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되는. 공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K 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K 스타트업 누리집 온라인 신청 접수 K 바 스타트업 여기로 신청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 한 명이 회생 신청했는데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신청할 수 없나요?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무불이행 중 이게 앞쪽에 있는데, 네, 조건 예외 대상에 해당하실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조건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이번 초기 창업 패키지에는 신청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 혹시 질문 없을까요? 네. 다른 지원 사업이랑 중복수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폼에도 남겼었는데 네네. 도내 ICT 지원 사업이랑 강한 소상공인이랑 네네네. 중복수혜가 되는 건지. 네, 그거는 지금 중복수에 관련되는 사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거 끝나고 그 모집 공고문 여기 한번 띄워가지고 같이 보면서 그 맨 마지막 붙임 파일 보시면 동시 수행 불가능한 사업들이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자체 사업은 해당 사항 없고요. 근데 이제 강한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강한 소상공인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문 확인하시면은 맨 마지막 붙임 파일이 네, 강한 소상공인도 네, 같이 수행 가능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없으시면 일단 그 다음 쭉 진행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모집 공고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러면은 다 말씀드렸고 이제 영업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 기관이 19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 주관 기관을 선택해 주십사 하면서 각 주관 기관별로 좀 강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프로그램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창업 프로그램으로 총 올해는 9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거는 공식 프로그램이고 이 이외에도 맞춤형으로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눠보자면 시장 진입, 판로 개척을 위한 시장 진입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사업화 자금을 외부 재원을 좀 유치시킬 수 있는 투자 프로그램, 그리고 저희 자율 네트워크 프로그램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각자 다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했던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대학이다 보니까 그 마켓 프론티어 도메스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국내 판로를 위한 판로 개척을 도와드리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크게는 저희가 기업들의 제품이나 기업 자체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들로 지원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서포터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좀 유명한 그런 한경 매거진 같은데 이제 기업들의 인터뷰로 해가지고 온라인 그 홍보 컨텐츠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걸 도와드리고 있어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제주대학교 학생 컨텐츠 제작에 용한 제주대학교 학생이나
그리고 이제 도내나 도외에 있는 인플루언서분들 모셔가지고 기업들의 홍보를 좀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매거진이나 이런 이제 제주공항에 보시면 이제 그 도착장이나 출발장 거기에 이제 광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비용을 지원해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업들의 국내 판로 개척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 둘 다 지원을 해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가 돼 있어요. 요즘에 많이 접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정부 지원 사업들의 추세 자체가 글로벌 진출을 도와주거나 외부 투자 지원들을 기업들에 유치시켜가지고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한 기획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 글로벌 프로그램 준비해서 다른 데랑 좀 차별화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다른 데랑 좀 다른 게 글로벌 한다고 하면 이제 박람회 참가 하는 정도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주관기관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기를 넘어서 해당 기업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국가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는 현지 파트너사와 미팅을 사전에 연계를 조금 해드리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현지까지 비용 지원을 해서 통역, 배차 뭐 이런 것들까지 연계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외에 있는 뭐 공공기관들이나 저희가 도움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데와의 협업 프로그램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업 중에 꾸준히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는 작년에 이제 보시면은 1,075만 달러, 제가 숫자를 못해서 모르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꽤 많은 돈이거든요. 이게 지금 수출 계약이나 이런 게 체결이 돼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이어져 나가고 해외 지사 설립 등 이런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베트남 호치민과 싱가포르를 2년 차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른 나라에 대한 확장을 저희 계획을 하고 있어서 올해는 조금 더 확장된 나라로 저희가 진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로 개척에 대한 프로그램 이외에도 저희가 이제 투자 프로그램은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참여한 22개사 이제 대표님들과 기업들이 모두 투자 라운드에 돌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맨 처음에 스타트 첫 단계로 가장 필요한 그 기업들이 해나가면서 이제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공통 교육부터 시작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런 부분, 요 부분은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같이 진행하면서 웬만하면은 다 함께 들을 수 있게 공통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만족도가 높은 그 강사진을 좀 유지하려고 그 이제 해왔던 대표님들의 노하우, 그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가지고 계속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면 초기 창업 패키지에 좀 중요한 만족도가 높은 그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그 모든 프로그램이 강제성을 띠는 거는 없고요. 해가지고 각자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프로그램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다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좀 힘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투자 생태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IR, 뭐 발표 장표, 사업 계획서 작성과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전 교육을 1박 2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한 교육을 했으니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텐데요. 저희는 이걸 두 번째 단계 디벨롭 프로그램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모의 데모데이, 진짜 투자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와 연결돼 있는 그 투자 확약, 저희가 그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하면서 이 참여하신 22개사 기업 대상으로 반드시 거기에만 투자하게 된 저희 재원이 또 있어요. 그 재원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일단 모의 데모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구성 컨설팅이나 이제 리디자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수기업에 대해서 다음 파이널 이제 최종 데모데이 넘어가기 전에 1대1 피칭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 저희가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는 각 평가위원분들의 평가에 의해서 뽑힌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투자사들에서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세요. 해가지고
저희한테 데모데이 하는데 기업 추천해 달라고 하면 여기 그 참여하고 계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신 대표님들에게 그런 데모데이에 연계 지원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여기서도 많은 그 기업 대표님들의 실질적인 투자 유치 역량 강화에 대한 네, 좋은 피드백들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꼭 혹시 투자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까지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만 하면은 항상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와 관련돼 있는 유관기관들과 투자사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하는 것들을 좀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파이널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최종 데모데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명 정도 참여한 행사에 그 이제 VC 분들 한 20분 정도 모셔서 데모데이 좀 규모 크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단순히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사라기보다는 이제 진짜 투자가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가 전달드릴 수 있는 투자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제공해드릴 수 있는 뭐 마지막 피날레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다른 참여하시지 못하는 기업분들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뭐 부스를 제공해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 맞춤형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대표님들 사업 운영하시다 보면은 사업에 필요한 인증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비용도 들고 컨설팅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걸 저희가 인력풀과 비용 지원과 이런 것들을 좀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거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ISO라든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인하는 PMS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증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뭐 추가로 이런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예산 같은 것들을 좀 저희는 프로그램에 기업을 맞추는 게 아니고 기업의 프로그램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사용하시면 좀 더 좋은 협약기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진단 멘토단 같은 경우에는 요즘 흔히 말하는 오피스아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사업 초반에 기업 대표님들 만나러 일일이 다 발품 팔아서 만나러 가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텍스트로만 주고받는 그런 애로사항 뭐 발굴 뭐 이런 거보다는 직접 가가지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진짜 뭐가 필요한지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인증도 저희가 이런 거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받는 것보다 가서 기업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뭐 이런 아까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저희가 사업 초반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가가지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저런 게 필요합니다 하면 100%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기업 대표님들 찾아뵈면서 네, 프로그램 협약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저희만 가는 건 아니고 경영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좀 전문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브릿지 라운지라고 그때 아까 최종 데모데이랑 같이 진행했던 건데요. 저희 도내 8개 유관기관들과 협업해서 제주도에서 활동하고 계신 다양한 스타트업 대표님들 및 임직원분들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자리도 좀 최대한 크게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상담 테이블 운영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필요한 거를 좀 빠르게 좀 애로사항 나눌 수 있는 전문가분들 모셔서 그런 상담 테이블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스 마련한 다음에 기업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 도내 유관기관 뭐 임직원분들 뭐 다른 기업분들한테 자기 기업과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에 일단 327명 온 행사였는데요. 앞으로도 더 좀 크게 여러 번 할 수 있는 여러 그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는 중이라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희 초기 창업 패키지 꼭 안 들어오신다고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들어오셔가지고 저희랑 계속 소통을 하다 보면 뭐 또 좋은 발굴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컴퓨터가 조금 접속 문제가 있어서 질의응답 잠깐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조달청이나 이런데 이제 물품을 넣어서 이제 좀 판매를 하고 정부에도 이렇게 납품을 하고 이러려 보면은 거기 뭐 벤처나라 조달청에 뭐 이음 이런데 보면은 이제 가입을 하고 물품을 거기 올리려 그러면은 GS 인증이나 이런 인증을 획득하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GS 인증 같은 경우는 비용도 한 1,500 정도 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인증 뭐 각종 ISO나 이런 거 인증할 때 그런 GS 인증 이런 것도 저희들이 좀 필요하면은 제주 산학협력단 프로그램에 좀 태워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일단 인증 프로그램 물어보셨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신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더라도 뭔가 저희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아예 닫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곳 자체가 일단은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 뭐 논의를 해나가면은 분명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내에서는 당연히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저희도 저희가 뭐 인증 기관이라 가지고 그거를 뭐 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역량 내에 하는 거지만 저희는 인증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업체와의 협업을 하는 중간 기관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그렇게 GS 인증 할 수 있는 방안들 좀 논의해가지고 지원해드리는 방향을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필요하면은 제주대 산학협력단으로 문의를 드리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따로 드리면 뭐 거기서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같이 그걸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기 때문에 네,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에 참여하신 기업들한테는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네, 네, 그 이후의 내용은 추후에 이제 좀 상담 테이블 할 때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다시 돌아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아까 프로그램 작년 기준 실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판로 개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까 국내 판로를 위한 프로그램 도메스틱 프로그램 말씀드렸고 해외 판로를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말씀드렸고 브릿지 네트워킹 라운지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업에 대한 홍보, 기업 자체 홍보와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브릿지 네트워킹 라운지로 저희가 이번에 판로 개척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투자 프로그램으로 아까 3단계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나눠서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논의 후 더 개발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아까 참여하신 기업들 대상 반드시 투자되어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재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주도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서울, 대전, 부산, 광주, 제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제한이 없는 사업 특성상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게 다양한 지역에서 투자사들과의 연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기업 중심으로 이제 기업 성장 전략을 도와드릴 수 있는 처음에 기업 진단 멘토링부터 시작해서 수요 맞춤형 기업 인증 도와드리는 거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초기 창업 패키지 수혜하셨던 선배 기업분들만 아니고 이제 제주도 내에 있는 여러 유관기관, VC, 타 지역에 있는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유연하게 좀 진행을 해보고자 이런 창업 런치톡이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마무리했고요. 해서 네, 창업 기업이 역동적으로 도약하는 혁신의 섬을 만들겠다는 이렇게 슬로건 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창업 기업 분들이 초기 창업 패키지에 참여를 하시거나 안 하시더라도 저희가 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뿐만 아니고 저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락 주시면은 네,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발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지금 한 1시간 정도 짧게 한 것 같은데 필요한 부분들이 그 모집 공고에 추가로 있다고 하면은 한 5분 정도 쉬셨다가 3시에 그 K 스타트업에 있는 그 저기 모집 공고랑 아까 뭐 당해년도 불가 사업 막 이런 거랑 신청할 때 매뉴얼 같은 것들이 지금 다 붙임으로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혹시 설명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네, 그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5분 쉬셨다가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